대법원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이 전체 36페이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 경과와 절차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그리고 2018년도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라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7월 16일 어제입니다. 벌금 300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다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30억이 넘는 보존된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죠.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형사 2부에 배당되어서 논의되었습니다. 형사 2부, 즉 소부는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소부 판결은 3인의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대법원은 지난달 6월 15일이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견은 7대5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에서는 대법관들이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되어 있죠.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던 김선수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를 했고, 그래서 이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놓고 6대5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대5의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원고법에서 이론상으로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다시 판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검사나 또는 이재명 지사 양측에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원고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기속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고법 판결에 대해서 쌍방이 상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 사실은 총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3개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입니다.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직권을 남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혐의는 범죄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업적을 과장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과가 있었는데 후보 토론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범죄 사실을 빼고 나머지 세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1심부터 계속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사건은 결국 두 번째 범죄 사실,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체적 발언이 무엇이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KBS 토론회가 있었고 6월달에 MBC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5월달 KBS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그렇게 묻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답변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6월 MBC 토론에서 이때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발언 내용을 두고 이제 판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죠. 7대 5로 나뉘었는데 다수 의견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쟁점은 허위이냐, 허위성 여부, 그리고 공표이냐, 공표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판결문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수 의견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그리고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통상 토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만 토론의 주제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을 때, 이럴 때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사의 발언들은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 질문이나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사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발언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중에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장과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은 그것이 일부 부정확하고 다소 과장되었고, 그리고 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 정도는 한도죠. 한계가 되는 것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면 그 발언이 부정확하거나
좀 과장되었거나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토론에서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이 지사가 먼저 질문자의 질문 없이 본인이 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질문에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상대 후보자가 토론에서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가진다. 그래서 좀 공표한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답변한 것을 토론에서 답변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표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 토론에서는 본인이 질문이 없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후에 나올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것도 답변으로 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표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수 의견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허위 부분도 아니고 공표도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결국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토론에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5명의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지는 강제 입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아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후보자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적극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다. 그리고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은 적극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에 해당한다. 그냥 단순히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MBC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의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적극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답변, 소극적인 회피 이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돌발성이라든지 적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과 달리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해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허위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쟁점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여부인 것과 그 다음에 공표 여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에서 허위 부분, 공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딱 나뉘어버렸죠. 자,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제 허위가 그 발언에 허위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불명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볼 때 허용된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고 그리고 토론에서 한 답변은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반대 의견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불리한 것은 숨기고 그 다음에 유리한 것만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한 것은 맞지만 또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고 또는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전에 있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방송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좁게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발언하는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 토론의 적응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어떤 의사표현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충분히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죠. 선거 후보자가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제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처벌이 될지 말지 또는 이게 허위인지 아니면 공표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제 기준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과연 제시되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가지고 아마 결론이 달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해도 된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중 8구는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형의 기준 정도 이제 대체적인 기준이지 구체적인 어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은 이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도 확실히 담보돼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판결에서는 결국은 선거의 공정성보다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이제 확대될까. 더군다나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는 보다 더 이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이제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토론에서의 발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나뉘었죠. 결국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날릴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결국 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사를 이번에 살리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중 어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수 의견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